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윤 후보의 무당선 대본 실상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 측이 사실무근이라던 건진 법사 전 모 씨가 캠프 실세로 활동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제2무속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중의 얘기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도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께 고백하자면은 이 빨간색 온에어등 꺼지면은 편하게 얘기합니다. 하죠. 안철수 얘기하고 예. 뭐 다 합니다. 예. 사적인 대화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실제 취재 및 보도를 전제로 한 상황에서 대화했냐에 따라 가지고 관점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이 과하다고 해가지고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늦추는 것은 또 나름 그다음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쨌든 퍼스트레디로서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 전까지 그런 사회활동을 미리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당연히 이것을 공개된 장소에서 또 여럿의 조력을 받으면서 활동하게 되면은 여러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공개 파장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으로 이 내용이 튈까 궁금한데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네. 지금 뭐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 통화 내용 나간 뒤에 팬이 더 늘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층의 환호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편,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그래 괜찮아, 잘했어, 뭐가 문제야, 별거 없어, 와 공개적인 활동을 해도 되겠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김건희 씨의 발언 내용을 갖고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합리적인 진보층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큰 거 한 방이 없었다, 핵폭탄급 내용은 아니다, 그러한 평가들도 많이 있지만 곱씹어 보면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 아니 여러 가지 그동안 김건희 씨에게 제기됐던 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됐어라고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김건희 씨가 했던 부적절한 말들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사죄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건희 씨 통화 내용을 방송한 MBC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굳이 그렇게 짧게 할 거면 뭐하러 그렇게 시끄럽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유인태 전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 뭐 대단한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별로더라고요. 뭐 저는 뭐 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전 나름대로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건 다른 방송에서도 저런 얘기하면 역풍 맞는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어쨌든 깔끔하게 또 해명이 됐잖아요. 나와서 뭐 아니라고 부인 기자회견 하는 거 캠프에서 뭐 하고 하는 거보다 그 본인의 그 육성으로다가 난 그러니까 좀 이용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현근택 대변인, 네.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를 이용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을까요? 모르죠, 뭐. 근데 이제 아마 서울의 소리 측에서 뭔가 좀 자료나 정보 같은 걸 얻으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와서 뭐 달라기로도 하고 또 정보 뭐 증인과 관련된 자료를 준다 그러니까 집으로 오지 말고 뭐 밖에서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서로 아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렇게 통화가 많이 이루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거를 글쎄요, 사전에 뭐 이게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정치인들이라면 아마 기자하고의 통화는 뭐 녹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대부분 인지할 텐데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래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방송했으니까 윤석열 후보 욕설한 것도 틀어라. 그래야 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배우자가 아니고 후보자 본인이죠. 이재명 후보는요. 예. 이재명 후보의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사용하고 가족관계가 폐륜이라고는 사실 드러나는데 가족, 형수와 사이에서의 폐륜, 형과의 사이에서 폐륜이 드러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느냐. 특히 뭐 정과 사범이라는 것이 객관적 팩트인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했던 직접 육성 그것도 틀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육설 파일도 틀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해서 그날 전달도 하셨죠. 전달한 거지. 그런데 그건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의심스럽다 의도가 이게 매우 정치 편향적인 편성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탄을 또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가면 3탄은 이재명 후보 녹취록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 하시고 그 4탄대로는 이재명 후보가 나가야죠. 4탄은 김미경 여사인가요? 예, 김혜경 여사인가요? 예. 그분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조카하고 녹음한 것도 들어봤는데요. 아유, 그 조카가 집안 어른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경진 단장 생각하시기에 이재명 후보 욕설한 부분도 방송을 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김건희 씨 녹취 부분을 방송을 안 하는 게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의 자세였겠죠. 그래서 저는 MBC가 이번에 그 방송을 한 것은 강중범 교수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냥 정권의 유튜브다. 이재명 후보 캠프의 유튜브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거친 언사로 비판을 했는데 저도 강준만 교수의 MBC를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MBC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한 번 더 잘못해라 이겁니까? 아니 잘못됐다는 하지 말란 얘기죠. 아니 이재명 후보 욕설한 것을 틀어야 된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김경진 단장은 그것은 아니다. 아이 참 그걸 굳이 꼬집어서 그렇게 여쭤보십니까? 어쨌든 품격 있는 정치와 품격 있는 대통령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언론의 역할과 자세는 백운기 앵커께서 하시는 이 MBN 방송처럼만 언론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대선에서 언론이 충실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MBC처럼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대선을 혼탁하게 하고 특정 캠프의 유튜브 채널로 전락한 공영방송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경진 단장 아주 품격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원석 정의당 심상정 후보 공보단장 맡으셨어요? 네, 뭐 후보께서 선거운동을 다시 개시하면서 예. 그렇게 맡아서 50일 동안 역할을 해라. 상임선대위원장이 아니고? 저희는 선대위를 해체했습니다. 그래서 실무기구로 아, 그러면 선대위가 없이 없습니다. 네, 일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그래서 공보단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상황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비서실이 있고 아, 그 간소한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기동대, 네, 별동대 스타일로 선거를 치르겠다. 네. 박원석 공보단장 기대가 됩니다. 그나저나 이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방송한 것에 대해서 박원석 단장께서는 그것을 방송을 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하는 게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김경진 의원님 견해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사가 공론장을 좀 책임 있게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방송을 들어보니까 저게 저렇게 무리를 하면서까지 이 방송을 해야 할 만큼의 공익적 가치가 있었는지. 예.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적인 인물입니다.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검증에 언론의 검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기자와의 사적 관계에서의 통화 내용 그것도 꼭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녹음이 이루어진 예. 그 통화 내용을 공영방송인 MBC가 받아서 저렇게 물론 이제 여과를 했습니다. 예. 법원에서도 제동을 건 것도 있고 스스로도 여과를 했지만 여과하고 보니까 저걸 이렇게 보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싶고요. 지금 다음 주 한 주도 보도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과연 그 보도가 저는 바람직할지 혹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예. 게다가 좀 전에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 욕설도 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것도 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대선 공론장이 이렇게 혼탁해진 데는 책임 있는 양당 그리고 두 후보의 책임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이것도 틀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선거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돌아간다 그래도 예.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시죠. 좀 자제하고 품격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선판 품격 있는 대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은 후보들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무속인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선대위의 네트워크 본부를 아예 없애버렸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불필요한 오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밝혔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간 본부로 소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합니다. 아시다시피 그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 입문 무렵부터 함께한 조직입니다. 따라서 이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입니다. 네트워크 본부 해산됐는데요.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 혹시나 그 오해 소지를 갖고 계신다면 빠른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 선대본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성철 교수, 대체로 이렇게 선대본부에서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각 직능별로 대표자분들이 모여가지고 외연 확장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뭐 종교인 단체도 있을 것이고요. 뭐 이미용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구두를 닦으시는 분들 그러한 뭐 직능 단체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다방면에 다양한 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게 직능별 단체를 좀 후보 지지하는 쪽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조직 본부 기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논란이 생겨서 그걸 없애버렸는데 그러면은 논란이 잦아들까요? 일단은 가시적인 조치로 저런 해산 조치를 취하신 거는 아주 적절한 시점에 빠른 대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경선 때부터 상당히 뭐 무속인들, 역술인들과 관계된 거 아니냐라는 많은 좀 의혹과 의심과 비판을 좀 받아오셨는데 저 네트워크 본부에 계속 저런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다양한 수준의 얘기를 하게 된다면 계속 후보에게는 그런 안 좋은 이미지가 계속 더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해산 조치는 상당히 전격적으로 빠르게 잘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김경진 단장, 요즘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스텝이 좀 빨라졌다고 그럴까요? 대응이 그전에 비해서 빨라진 것 같은데 선대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뜻이 더 잘 맞아서 그런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학습 능력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제 정치물이 올랐다. 물이 올랐다. 예, 드디어 정치인이 됐다, 윤석열이. 예. 그래서 조만간 뭐 27일인지 31일인지 저도 모르겠지만 토론 예. 기대해 주시라. 근데 왜 토론 연기 얘기가 나오죠? 아니, 연기는 아니고 아까 얘기 들어봤더니 방송사에서 27일을 던진 것 같아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오케이 27일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아니 그제 말고 31일로 하자 뭐 이랬다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31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날짜는 뭐 27일이 됐든 31일이 됐든 어쨌든 구정 전 아니겠습니까? 구정이 아니고 설날. 예, 설날. 네, 설 전. 네, 설 전이고. 그래서 뭐 그 전에 뭐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다만 날짜 차이가 4일 차이인데 그리고 아까도 얘기된 이재명 후보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자 토론도 아마 틀림없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뭐 한 번 한 번씩이 아니라 최소한 한 번씩은 더 이상 하는 그러니까 두 번 정도는 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김경진 단장이 건진법사인가 하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알아나 보겠다고 하셨는데 좀 알아보셨어요? 아니 그 주변에 그러니까 뭐 이게 전현직 의원들 해서 당신은 본 적 있어 하는데 대부분 본 적이 없다는 없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공보단하고 대변인실이 904호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게 907호라고 하는데 같은 층인데. 네, 같은 층인데 하여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령 뭐 언론 기사를 가지고 보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가령 승려 복장을 한다든지 복장이 특이하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두발이 좀 특이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 전혀 특이한 형태는 아니어서 사실은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었던 최소한 전현직 의원급 정도의 레벨 이렇게 얘기해 보면 아무도 인식하고 있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예. 형은택 대변인은 그 지금 그런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시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먼저 문제 삼은 게 아니고 세계일보가 먼저 보도를 했죠. 자세하게. 뭐 세 번이나 단독으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세계일보를 대하는 게 이게 만약 허위 사실이나 막 이러면 보통 법적 조치를 취하거든요. 그런 거 제가 아직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게 아닌가 볼 수밖에 없고 저희들은 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건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앞에 영상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손을 어깨를 올리거나 뭐 사진 찍으러 이리 와라 거기 뭐 본부장분들도 오라가라 하는 그 영상은 사실 올라와 있던 거였거든요. 예. 올라와 있는지 뭐 제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한두 번 와서 저희들도 뭐 직능본부에 있으면 종교본부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후보한테 와서 이쪽으로 와서 사진 찍으러 가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뭐 사람들 소개하고 이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언론 저도 이거 언론 보도 본 거 안 건데 딸이 뭐 예를 들어서 그 김건희 수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SNS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지금 처남은 뭐 윤석열 후보 수행한다는 보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후보자 수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 수행하고 이게 어찌 보면 의원들 내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거기에다 그 수행하는데 역할을 맡길 정도, 양쪽으로 맡길 정도면 제가 보기에 상식적으로 보면 그 정도 권한이 있는 의원들도 없을 거예요. 당내에. 그럼 뭐 굉장히 어쨌든 그 캠프 내에서 영향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당장 보시기에 이 무속인 논란 이 부분은 자꾸 이제 최순실 씨를 떠올리면서 좀 더 커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순실 씨가 무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속인은 아니지만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죠. 네, 그리고 무슨 뭐 오방색 뭐 이런 등등의 예. 논란이 있으면서 그런 무속의 분위기를 많이 풍겼던 거고 거기에 대한 이제 트라우마가 좀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주변에 자꾸 이제 그런 이 구설들이 오가고 또 이번에 이제 김건희 씨 그 이 녹취를 들어보면은 본인도 이제 법사들을 만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속인들하고 뭐 가까울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선거에 개입되거나 혹여 앞으로 국정에 개입될 거라는 그런 우려 이런 거를 만드는 건 좀 문제라고 봐요. 예, 김경진 단장. 아니 그 무슨 수행을 하고 경호를 했다 그러는데요. 지금 수행실장은 이용림 의원이라고 현직 의원 스키 탔던 선수 출신. 그리고 수행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공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면 경찰이 아마 파견 병력이 10여 명 이상 와 있어요. 상주. 근데 거기에 무슨 무속인 누가 수행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정 관리한다는데 일정 아침에 매일 일정 회의를 하거든요. 전현직 의원들 모여가지고 메시지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의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저게 지금. 사실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 이 정도 하죠 오늘. 예. 네.